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두 번의 전란으로 조선은 안으로는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전쟁 후의 복구 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토지대장인 양안을 정리하고 호적을 정비해야 했죠. 또 농업 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농지 개간과 농법 개량이 광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에서의 생산력 증대는 수공업, 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품 교환 경제의 발달을 자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역사지리 연구가 진전되었습니다. 당시 이 모든 여건들로 지도 제작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의 지도 소유를 금지했던 조선 전규와는 달리 사대부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지도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지도 제작이 비교적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도의 양식도 전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요. 지도가 낱장으로 제작되지 않고 첩 또는 책의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지도첩, 지도책에는 조선 전도와 도별도뿐만 아니라 외국지도, 도성도, 그리고 천하도를 포함하여 여러 장르의 지도를 수록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 이러한 지도 양식의 변화는 지도가 더 이상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도의 대중화와 맞물려 민간의 지도 제작가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김정호의 청구도 법내에서 뛰어난 지도 제작가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윤영, 황엽이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활약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윤영을 자세히 언급하였죠. 구체적으로 항도부기를 작성했고 동국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 지도에 연고탑은 숙신의 터이다. 한당 이전에는 동북 지방에 강대한 나라나 큰 부족이 없고 우리나라만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이익이 언급한 윤영의 동국 지도는 압록강, 두만강의 접경 지방을 중심으로 그려진 관방 지도로 추정됩니다. 또 이익이 인용한 윤영의 말은 현재 존재하는 몇몇 관방 지도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서북 피하 양계 만리 일남 지도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서북 강계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도 여백에는 이익이 인용한 윤영의 말과 똑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방 지도도 목판본이 아닌 필사본입니다. 모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때 원본은 윤영의 지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도를 모사할 때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 여백의 발문까지도 베껴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남아있는 몇몇 관방 지도들은 바로 이익이 언급하고 있는 윤영의 동국 지도를 원본으로 모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지도의 북부지방 윤곽을 보면 조선 전기의 지도들보다 훨씬 정교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세기에는 전례 없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성곽이나 산성을 포함한 각종 군사시설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복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용 여러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청나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 흔히 보이던 북부지방의 과장된 윤곽이 서서히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지도 중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정보를 기초로 상세한 군사 정보가 담긴 요괴 관방 지도가 모사된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은 해동 지도와 같은 9년 지도책에 수록된 대표적인 관방 지도였습니다.